자, 이번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상당히 좀 모르던 사람들까지 제 친구 중에는 뭐 애도 없는 친구인데요. 중3부터 어떻게 바뀌냐 뭐 이렇게 상당히 좀 관심을 끊었었습니다. 꽤나 긴 시간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하청에 하청까지 줘서 돈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20억 네. 이렇게 길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고 또 언제 결론이 날지 다들 궁금했단 말이죠. 일단 개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조은 쌤부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8월 17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신문에 가판제도 있을 때 가판이 나오는 걸 기다렸듯이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교육부의 발표 자료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번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이 학생 중심이다, 단순하다, 공정하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국민 수기,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중심의 수기와 공론화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학생 중심 그리고 단순 공정. 이제 단순 공정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학 입시 개편의 가장 키워드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미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학생 중심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읽다 보니까요. 하나는 조금 이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공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무 신경하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과연 이게 학생 중심일까?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연 학생의 선택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해 당사자가 학생이 하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입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디냐 보면 결국 이제 대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학생의 선택권은 좁아들면서 학생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국민의 수기, 국민 중심의 이제 수기를 거쳤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 이 온 국민이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정말 큰 어떤 수기 과정, 그러니까는 생각의 끝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결국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언론들도 이제 많은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이 방안을 보더라도 복잡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단순하지도 않고 결국 학생의 선택권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오늘 좀 차차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고 계실 것 같은 교육부에 우리가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공교육에 계신 우리 윤신혁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조은 선생님 상당 부분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게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정으로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상위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부가가치를 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그런 직업으로서의 교육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서비스를 교육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논리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를 하는 대학 교육과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질을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삶으로서의 교육이 혼재된 상황에서 제가 봐서는 이 논의 자체가 논점이 정확하게 하나로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서로 논쟁만 주고받았다 이런 생각이 또한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이 교육이라는 문제가 특히 이제 발표 자료에는 대입 제도 개선이라는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을 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 고교 교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국가 교육으로서의 고교 교육의 어떤 방향도 우리가 한번 제시해보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의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을 어떤 수기라고 표현은 했지만
어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의 다수결이라든지 아니면 다수 의견의 수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해관계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떤 가치나 아니면 진리의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본질적으로 이런 이것도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좋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의 이제 발표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계속 얘기되는 게 있었거든요. 교육부 차관이 나와서 할 때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부의 눈높이는 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사실 이게 서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만족시켰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2022학년 대입제도의 개편안이죠. 네. 특징을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